도대체 중독이란 뭐고, 중독은 왜 생기고, 중독이 끊기 어려운 이유는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정입니다. 중독이란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내가 끊으려고 해도. 가령 예를 들면 술을 마시면은 돈이 없어질 때까지, 아니면 내가 또 의식을 잃을 때까지, 아니면 사고나 다른 부상을 받아서 내가 응급실로 가야 될 때까지 이 끊지를 못하는 조절이 불가능한 상태고요. 두 번째는 내가 몸이나 심리적이나 가정이나 모든 것에 이게 좀 여러 가지 해가 되고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상태가 중독입니다. 물질 대신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도박이라던가 아니면은 성인물 포노그래피를 본다던가 아니면 게임 중독이라던가 이런 그 행동도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데요. 그럼 왜 이런 중독 현상이 생기나 보면은요, 이게 두뇌 안에 있는 보상회로, 즐거움의 회로하고 관계가 됩니다. 우리 두뇌 안에는요, 제일 밑에 있는 아주 그 하등 뇌인 숨골에서부터 이제 시작해 가지고요, 감정뇌를 통해서 우리 전두엽까지 이렇게 포함하는 하나의 그 회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로를 보상회로라고 합니다. 보상도 되고 이게 즐거움의 회로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떤 것에 의해서 이 회로가 활성화가 되면은요, 거기에 속한 모든 세포들에서 확 도파민이 나옵니다. 이 도파민이라는 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사랑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상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때는요, 인간이나 동물이나 가장 그 보상 회로가 확 활성화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음식을 본다던가 아니면 종족 번성을 위해서 나의 성적인 상대를 봤을 때, 이럴 때는 확 하고 보상회로 또는 즐거움의 회로가 이제 활성화되고, 이게 활성화되면 거기서 도파민들이 막 뿜어져 나오는데,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술이라던가 뭐 카페인이라던가 뭐 흡입제라던가 아니면 도박이라는 거든지 무슨 포르노를 본다던가 이런 행동, 이런 물질들이 거기를 들어가 가지고요, 이 지금 보상 회로를 갖다가 활성화시키기 시작하면은요, 그 다음엔 이것들이 자기 그 보상 회로를 완전히 이제 활성화되니까 음식이라던가 다른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활성화되던 것들이 거기서는 더 이상 활성화를 못 시킵니다. 쥐 같은 동물들한테 실험실에서 펌프를 두 개 줍니다. 한 펌프는 마약이 나오는 펌프고요, 한 펌프는 좋아하는 음식이 나오는 펌프인데, 이 쥐들이요, 그 다음에는 음식 펌프는 안 눌러요. 그 다음에 계속 마약만 누르다가 결국은 굶어 죽습니다. 이렇게 그 보상 회로를 갖다 이제 완전히 바꿔버리는 물질들이 지금, 아니면 행동들이 중독시키는 물질이나 중독을 시키는 행동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끊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중독된 약물이라던가 그 중독된 행동에 의해서 보상회로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활성화시키던 음식이라던가 성적인 그 활동들은 더 이상 이 회로를 갖다 활성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겁니다. 이 중독의 무서운 4개의 D가 있습니다. 영어로 A, B, C, D. 그래서 D에서 제일 첫 번째 denial, 부인하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detour, 이게 우회로 하는 겁니다. 뭐 문제는 되지만 괜찮아, 이건 빅 프로블럼이 아니야. 옆으로 이제 피하는 거죠. 세 번째는 delay, 지연. 이건 문제는 크지만 난 내일부터 이제 이거 끊을 거야. 네 번째는 딜레마입니다. 딜레마란 뭐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4개의 D, deadly D입니다. 중독이 되는 denial, detour, delay, 그리고 딜레마. 그 다음에 청소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팬데믹 우리 3년이 지나고 나서 미국의 의사들의 가장 위에서 이제 의료 상태를 갖다가 슈퍼바이저하는 서전 제너럴이 닥터 지금 멀티라는 분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우리 청소년들 12살부터 25살 사이에 이 청소년들의 지금 문제가 크다. 25% 그러니까 4명 중에 한 아이들이 지금 불안증에 빠졌고 5명 중에 하나 그러니까 20%의 그 청소년 아이들이 지금 불안 우울하다. 그 다음에 주의 산만증을 가지고 있던 그 청소년 아이들이 행동이 훨씬 더 문제가 심해졌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학교에다 카운슬러도 많이 보내고 계속 지금 워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청소년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아니면 코케인 중독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이 있습니다. 실험적 과정이 있는데요. 파티나 뭐 아니면은 자기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술도 한번 마셔본다던가 뭐 LSD도 한번 해본다던가 이러면서 어떤가를 보는 과정. 그래가지고 대개는 숄트 피리어드고 한 10번까지는 이제 이렇게 실험을 해본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다음에 소셜한 거, 뭐 다른 사람들하고 파티에 가거나 아니면 친구를 사귄다거나 뭐 이럴 때 소셜하게 조금 더 많이 쓰고 아니면 조금 더 많이 사용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증가돼 가지고 이게 사용을 조금 더 많이 하다 보면은 완전히 중독은 안 되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친구를 싸움을 많이 한다던가 학교에 결석을 한다던가 아니면 직장에 문제가 생긴다던가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씩 어떤 면에서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쓰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중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어떤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중독으로 되는 건데요. 중독이 되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요. 안 쓰게 되면은 금단 증상이 오니까 술도 안 마시거나 담배를 안 피우거나 하게 되면은 막 불안하고 과민증이 생기고 카페인도 그렇죠. 24시간 안 마실 경우는 막 두통이 오고 막 화가 나고 막 예민해지고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또 마시게 되고 담배도 피우게 되고 이제 그건 중독에 들어가는 거가 됩니다. 요즘 그 성인물 사진을 보는 그 중독하는 젊은 애들도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보면은 이 포노그래피라든가 이 성인물을 보는 것은 중독이 아닙니다. 그 보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수음행위, 마스터베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그 인스티게이터 아니면은 이것이 하나의 그 인듀서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마스터베이션 하는 거, 수음 행위를 하는 건데요. 제 환자 중에 이런 환자가 하나 있어서 제가 쉐어를 하면은요. 보니까 아주 깨끗하고 잘생기고 아주 옷도 단정하게 입고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데 19살, 그러니까 지금 남학생이고 막 그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갈 때가 됐는데 자기가 무언가 불안해지면은 그 포르노 그걸 보면서 그 마스터베이션을 했고 그럴 때마다 죄의식을 많이 느꼈답니다. 그 부모님이 굉장히 좋으신 부모님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의 절대적인 신뢰를 자기가 받고 있는데 내가 이래서 되나 막 이런 죄의식이 있어서 이제 거기 오신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강박 증세가 또 있었습니다. 강박 증세와 그 포르노 애딕션이 이제 같이 있어가지고 온 분인데 제가 이제 그 두 가지 진단을 하면서 약물 치료도 하고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자는 이제 플랜을 세워가지고 이분이 이제 좋은 대학교 갔습니다. 그런데 20살이 넘으면서 양극성 질환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발견이 안 됐던 주의산만증, 그다음에 제가 이제 자세히 보니까 이런 두 가지 병이 또 있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병들의 하나의 증상으로 강박증과 제 생각에는 포르노물에 대한 그 중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산만증 치료도 하고 양극성 치료를 하면서 이분이 시간은 좀 걸렸지만 대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이분이 원하는 이 화학계통의 대학원에를 이제 진학했는데요. 그러면서 차차차차 이제 양극성 질환이라던가 주의산만증에 대해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의 그 성적도 조금씩 좋아지시기 시작했고, 불안한 거는 아직도 있지만은 차차 포르노에 대한 그 애딕션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은 35세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곧 좋은 직장으로 지금 나가시게 됐습니다. 그것도 몇 군데에서 지금 리크루트가 돼가지고 과거 같은 그런 문제는 없고요. 남성들이 18, 19살 때 가장 섹슈얼 니드가 큽니다. 포르노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더 매스터베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이 그동안에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시고 자기가 뭐 메디테이션도 하시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씩 자신감을 갖게 되고, 학교에서도 교수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요새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은 애딕션이 디지털 애딕션, 게임이라던가 인터넷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하루 적어도 5시간 내지 6시간 그걸 봐야 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컴퓨터가 눈에 안 보이면은 막 불안하고, 그 빨리 가서 하지 않으면은 뭔가를 잊어버린 것 같고 괴롭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막 이런 증상이 있는 것을 WHO에서 인터넷 애딕션이라는 그 진단이 이제 만들자 그래서 이제 났습니다. 아직 우리 그 DSM-5에는 인터넷 애딕션이라는 건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심하다 보면은 학업에도 실패하고 친구들 사이도 많이 잊어버리고요. 이래가지고 제가 치료하는 환자들 중에서 15살짜리 남자 학생이 있었는데, 한 학생은 아버지가 나도 이게 ADHD가 있다 그러면서 같이 이제 자기도 치료를 받으면서 굉장히 이제 저 그 15살짜리 아들하고 같이 산에도 가고 하이킹도 같이 하면서 많이 서포트를 해주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 똑같은 15살인데 팬데믹 동안에 많이 게임하고 그러던 환자가 하나 있는데, 이 환자는 한국 환자입니다. 아버지는 이제 아들이 어느 날 저녁 때 나가가지고 무슨 하얀색 가루를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흡입하는 걸 보고서 이제 너 마약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야단을 치고 나서는 아들하고 별로 접촉을 안 하십니다. 화가 막 나가지고. 어머니만 이제 이게 아들을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거의 진전도 없고, 카운슬러가 같이 이제 협력을 해주기로 했는데 카운슬러 안 보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10학년인가 11학년에 정학당하고 지금은 소년원에 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개인 중독이 있지만 가족이 도움과 그다음에 이 자신이 약물 치료 받고 상담을 계속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지금 대학교에 가게 됐고, 또 한 사람은 아주 굉장히 힘든 지금 인생을 보내고 있지요. 그래서 환자들의 가족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치료를 할 때 저는 심리적, 신체적, 환경적, 영적 치료, 이 4가지를 항상 같이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카운슬링 먼저 하고 안 되면 약물 치료하겠다 그러는데 그거 안 됩니다. 이 애딕션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경우는 주의산만증이 있습니다. 주의산만증은 마치 췌장에서 인슐린 안 나오면 당뇨병 걸리는 것처럼요. 당뇨병 환자는 아무리 운동하고 아무리 식이요법 해도요, 인슐린이나 약물 치료 안 하면은 슈가 레벨을 못 내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의산만증이 있는 사람들은 전두엽에서 도파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약물을 써서 이게 도파민을 올려주면서 상담도 하고 가족 치료도 받고 학교에서의 도움도 받고 영적으로 기도나 명상이나 요가나 이런 걸 하면서 모든 도움을 한꺼번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심리적으로는 환자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I am okay 라고 느낄 수가 있으면은 자기 자신 조절할 수가 있고 남도 존경합니다. 신체적인 치료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독된 사람들은 중독을 끊으면서 약물 치료가 돼야지 그냥 중독하면서 약물 치료 못합니다. 환경, 사회적, 가정적, 직업적, 이 전부 다 환경이 도움이 되고, 영적, 재활하는 학생들 중에서 종교적으로 기독교나 불교나 이런 종교에 도움이 있는 사람들은요, 재발이 좀 덜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교회 형님들이나 선생님들도 어떤 환자가 정신과 의사 보고 어떤 환자가 상담받는다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계속 나와야 되고, 교회에 있는 청년부 사람들이 빅 브라더 노릇도 해주고요, 청년부에 있는 분들이 빅 시스터나 빅 삼촌이나 이런 식으로 옆에서 서포트가 돼 주셔야 되고, 교회가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나보다 큰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걸 믿게 하고, 그럼으로써 도움을 받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계속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신체적, 심리적, 환경적, 영적 치료가 같이 다 아울러져서 중독된 물질이라던가 중독된 행동으로부터 벗어나올 수 있도록 우리 젊은이들을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중독의 원인, 중독이 오는 이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끊기가 어려운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전체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계속 더 나올 건데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저희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고 유익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반드시 알람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